굿모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어떤 작은 길구석에 있는 식당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주문하고 아주 쬐끄만 식당이었어요. 거의 본 것 중에 제일 작은 정도? 아주 작은 공간인데 들어가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고 깨끗하고 했어요. 근데 거기 식사를 주문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화장실에 놀랐어요. 너무 깨끗하고 청결하고 구석구석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마음이 거기에도 느껴졌고 그 좁은 식당 안에서 곳곳에서 정성과 환영, 배려,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식당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자주 식당이든지 어디든지 다니면서 화장실을 봐요. 근데 그 화장실을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다른 곳에보다도 화장실에 드러나는 것을 자주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식당에서 어느 마음까지 올라왔냐 하면은 내가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센터에서 몇 군데 배치해 놓은 아주 아름다운 그 조명, 벽에다가 비치는 조명, 그 2개짜리를 여기 가져와서 내가 설치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둘러보니까 딱 그거 하기는 좀 너무 밝아서 그게 특히 드러날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아직도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 올라오게 한 감동을 주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벼랑간 어느 작은 식당의 화장실 이야기로서 시작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이유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다루었던 주제에는 우리의 마음, 가슴, 의식을 비우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주의 힘과의 투명한 접점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그런 성서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얘기했었어요. 내 안에 깨끗한 가슴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깨끗한 가슴을 창조하소서. 근데 이 깨끗한 가슴을 창조하소서의 중요성은 깨끗한 가슴이 있음으로써
그 깨끗한 가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깨끗한 가슴을 통해서 제일 높은 우주의 진동, 빛의 진동, 사랑의 진동, 진리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고 감지 넘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가슴이 힘의 비밀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는 우리 안에 탓하는 마음을 제로로 가져가는 것, 제로로 만드는 것, 조금도 탓하는 마음이 없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탓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우리가 더 높은 진동, 우주의 힘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탓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그 힘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힘이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에 탓을 제로로 만든다. 탓 청소한다. 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서비스에서는 불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불만도 있는 만큼 우주의 힘, 근원의 빛, 사랑, 진리랑 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끝내 불만은 사람들이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불만은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탓도 그렇고 탓도 불만도 끝내 자기의 인생을 그걸 통해서 버리는 거다. 버린다는 거는 더 큰 무엇이 나를 통과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로 포인트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했어요. 제로 포인트라는 것은 우주의 힘을 접촉할 수 있는 제일 청결한 비움의 자리,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의 자리, 열려있는 자리, 그게 제로 포인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와 관련된 물질적 차원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내 안에 깨끗한 가슴을 창조하소서의 물질적 연관은 내 안에 내 집안에 깨끗한 방을 창조하소서인 거예요. 깨끗한 가슴, 마음을 창조하소서를 바치는 것은 깨끗한 방을 창조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작은 식당에 그 아름다운 화장실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깨끗한 가슴, 깨끗한 마음, 더 높은 진동을 접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로 둘러싼 물질적 환경의 깨끗함, 청결함, 정리정돈됨, 이것이 또한 결정적인 것이다. 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오늘 다루려고 해요. 이 주제의 제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마법을 환영하는 깨끗한 방. 마법을 환영하는 깨끗한 방. 어때요? 괜찮죠? 찔려요? 오늘 좀 많이 찔려도 좋아요.
마법을 환영하는 깨끗한 방, 마법을 환영하는 빛나는 방. 그래서 빛나는 방을 만든다. 빛나는 방을 만드는 것이 깨끗한 빛나는 가슴, 마음을 만드는 것과 직속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돼서 내가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시간 한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 책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해서 나중에 그거를 보고서 더 자세하게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서 좀 실행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 제목 2개를 제가 소개하겠는데, 방 정리의 기술, 성공을 부르는 청소의 법칙. 이게 2 책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는 마스다 미츠히로라고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청소의 달인이고 21년 동안 사업으로 그냥 청소가 아니라 의식 높은 청소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곳곳 모든 종류의 방들, 시설들을 청소를 해주면서 청소 넘어서 조언을 해줬던, 컨설팅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리한 무슨 3가지의 법칙이라고 하면 법칙을 먼저 한 문장씩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방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게 첫째요. 방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지 그 방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90% 예측률을 표현을 해요. 100%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90%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방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 말은 내 방, 그게 뭐 집, 사무실,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이 모든 공간, 이 방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둘째 법칙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 그래서 그것의 반대의 의미는 그 사람의 방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읽을 수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찔려요? 좋아요, 찔리세요. 그 3번째 법칙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공간은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온다. 공간은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온다, 불러온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를 좀 의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나의 공간을 참으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공간에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불러온다. 그 식당의 그 화장실은 나를 불러왔어요. 그 식당의 그 화장실은 같은 에너지를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내 안에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까지 끌어왔어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 화장실 하나만 그렇게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청결하게 해놨는데 거기를 방문한 사람 안에서 이런 선물하고 싶은, 뭐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까지 끌어올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업의 비결이에요. 성공하려면 우선 사업에 성공하려면 우선 화장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아름답게 감동을 주는 화장실을 만들어라. 이거 하나 갖고 컨설팅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이 확 올라갔다라는 케이스를 계속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감동을 주는 화장실, 감동을 주는 공간을, 빛나는 공간을 만든다. 이게 마법을 환영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래서 그 공간에 오는 사람들은 더 오고 싶어지고 더 가까이 함께 하고 싶어지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몇 가지 다른 예를 더 들어줄게요. 내가 오래전에 서비스에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랑 마샤가 스노클링을 좋아해서 미국에 있을 때 휴가로 일주일, 2주일 산호섬 같은 데를 찾아가서 갔었어요. 그런데 돈은 많지 않으니까 최고 저렴하게 그런데 갈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맥스 캠프사이트라는 데였어요. 아주 작은 산호섬의 캠프사이트였어요. 그래서 2주일 동안 우리가 텐트를 치고 거기 있었는데 그 캠프사이트는 우리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줬어요. 건물이라는 거는 딱 하나. 이게 이제 주방이랑 약간의 식당 같지도 않은 공간 하나 있었고 그거 말고는 딱 2개의 다른 건물이 있었어요. 그 2개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었는데 남자 화장실은 그 이 2 화장실의 색깔이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크기는 뭐 야외 화장실인데 크기는 요만한 네모 박스의 화장실인데 너무나 이쁜 색깔과 거기에 아담, 에브 이렇게 해서 그 화장실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깨끗했고 그리고 그 주변을 매일 쓸어서 너무 깨끗하고 그 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어서 3년 연속 계속 거기만 갔어요. 매년 휴가 때만 오면 거기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검소한 공간이라도 그 정성의 마음, 아름다움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 때 감동을 준다. 그 공간은 마법을 환영하는 깨끗한, 작게 빛나는 공간이었어요. 3년 후에는 우리가 더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거기 주인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그게 아쉬웠었고 사실 그 다음 해는 마지막에 한 번 더 갔는데 주변에 있는 이 캠프사이트에서는 하루 비용이 2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한
500m 옆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렌트를 했는데 아마 가격이 한 10배? 10배도 넘었지. 어쩌면 20배? 이렇게 비쌌는데 한 번 가고 다시 안 갔어요. 정성이 없었어요. 그 느낌이, 분위기가, 에너지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못 오겠구나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더 거기 갈 기회도 없었고. 마법을 환영하는 깨끗한 방, 깨끗한 장소. 그 캠프사이트도 그런 거였어요. 마법을 환영하는 깨끗한 장소였던 거예요. 다른 예 하나는 내가 나중에 이제 20년 살았던, 그러나 처음에는 그 전에 방문했던 선라이즈 런치라는 미국에 있는 에미스리 공동체에 처음 방문해서 나에게 주어진 방에 들어갔을 때 검소한 방이었는데 진짜 빛이 느껴지는, 마법을 환영하는 깨끗한 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깨끗한 방 안에 놓여진 물건들, 그리고 모든 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거기에 꽂혀져 있었던 꽃. 근데 그 꽃이 꽂혀져 있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그림, 다 정성으로 선택되어 있던 것들이었고, 그 배치와 그 꽃 놓여진 상태에서 즉시 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마음, 이런 정성, 이런 방이 있구나. 어떻게 봐서는 처음 경험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 마음이 그대로 담아 있었던 거죠. 그 공동체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마음이 그대로 담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후에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 둘이서 집을 빌려서 한 사람 더를 초대해서 3명이서 그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 같은, 쉐어하우스, 하여튼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우리 둘 다가 이것도 아주 검소한, 아주 간단한 집이었는데, 이 집을 빛을 환영하는 깨끗한 집으로 유지하자 하고서 약속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이것도 제가 전에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 거실에 있는 유리 식탁에 먼지가 없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배경의 의식은 뭐였냐면은, 이 식탁에 먼지가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의식에 먼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20대들이 그런 서로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은 좀 아마 드물겠죠. 그러나 그 약속과 그 마음을 통해서 마법을 부르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환영하고 초대하고 같이 시간을 지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 센터에서도
이 공간에 진동이 느껴지죠. 마법을 환영하는 깨끗한 공간, 빛나는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방이 깨끗하고 정리 정돈이 잘 돼 있으면 그거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우선 내가 정성을 넣어서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유지할 때는 그 공간이 나의 정성과 나의 의식, 그렇게 깨어있는 의식을 도로 반영을 해요. 도로 반사를 해줘요. 그래서 내 의식이 좀 흐려지고 흐트려져도 그러면 공간에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진동이 그 깨어있는 의식으로 다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물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 공간들은 진동을 갖고 있고 그거는 끝내 사람이 넣은 진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높은 진동을 넣었을 때 그거를 다시 반사를 해서 그 깨어있는 의식을 돕는, 지지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의식을 유지해주는 거가 하나 효과고, 또한 깨끗하고 정돈된 그런 공간에 있을 때 우선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명료해져요. 명확한 사고력, 이 효과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벌써 이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공간이 청결하고 정리정돈 잘 돼 있고 공간에 명료함이 있을 때 그게 내 사고력도 명료하게 해준다는 거. 또한 판단력, 명료한 판단력도 도와요. 끝내는 이러한 빛나는 깨끗한 공간은 리더십 능력을 향상시켜요. 왜? 더 높은 진동의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진동의 사고라는 거는 그냥 고상한 영적인 이런 수준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높은 사고력은 사물과 상황을 바라볼 때 제일 지혜로 제일 빠른 가야 하는 길을 보게 해주는 사고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 사고력이에요. 사고가 흐트러지면 뭐를 해야 할지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수많은 거를 찔러보는데 효과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고력이 진동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제일 효과가 있는 직접적인 것을 빠르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보면 공간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냥 공간, 그냥 익숙해져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흐트러져 있음이 스트레스예요.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 공간에 정리정돈 안 돼 있음에 대해서. 더군다나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빨리 집에 가서 정리정돈 다 해야지 하면서 안 하면 물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주려는 목적은 아니고 그래서 우선 그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먼저 하고 싶은 몇 마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청소, 정리정돈 잘 해야겠다가 마음 먹고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도 있고 뭐 일부는 현재 그럴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내가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한동안 사용했던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내용을 듣고서 다 하려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이거 너무 말도 못하게 큰 일이야. 그래서 생각만 해봐도 피곤해서 못하겠어. 이럴 수 있는데 내가 한참 동안 사용했던 방법 하나는 내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5분 정리정돈 하는 거였어요. 5분만. 5분이면은 할 수 있죠. 누구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5분간 제일 눈에 띄고 내가 이거를 정리정돈함으로써 나에게 임팩트를 주는 것들을 먼저 정리정돈 해가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우선 그래서 다른 거 다 전에 우선 이거부터 해보십시오라고 적극 추천해요. 큰 마음 먹고 실패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좀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쓴 글도 읽어보면서 이제 댓글이 있는 것들을 쭉 보니까 하다가 실패했어요.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해. 일이 너무 커서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게 점차적으로 하시라. 이것을 우선 격려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방을 보고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쓰는 그 예측 방법 하나가 그 방의 수준을 5수준으로 5레벨로 정의를 해요. 묘사해요. 근데 재밌게도 그 5수준에서 제일 높은 수준은 천사 공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천사 공간. 천사 공간. 둘째는 성공 공간. 첫째는 뭐 천사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의 공간이라는 의미고, 둘째는 성공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공간이고, 셋째는 안심 공간. 안심 공간은 대부분 사람들의 집일 거고, 지금 고향 같은 좀 이완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번째는 실패 직전 공간. 다섯 번째는 최대 위험한 공간.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이 마지막 둘은 여러분들 그런 방 없겠죠? 없을 거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부터서 얘기를 한다면
최대 위험한 공간은 방에 오염물, 쓰레기, 온갖 물건들이 정리정돈 안 된 거, 그리고 그 방의 진동이 두려움이 쌓여 있는 진동, 그러면서 불행의 기운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최대 위험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잠깐 위에서 실패 직전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걸음만 더 잘못 가면 이제 위험해지는, 불행을 불러올 수 있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가면 불행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고, 근데 한 걸음 더 가면 불행을 불러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벌써 미세하게는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불러오고 있는데 그게 탁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미세하게 불행을 불러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실패에 가까이 가고 있는 공간, 이런 의미인 거죠. 안심 공간에는 뭐 아직도 여기 구석구석에 먼지도 좀 있고, 그리고 정리정돈 안 된 것들 여기저기 뒤박혀 있고, 이런 공간,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공간 갖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심의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더 긍정적인, 이 사람은 플러스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플러스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 빛의 에너지를 불러오는 공간은 뭐 일 수도 아닐 수도 뭐 이런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공 공간은 거주자를 발전시키는 성공한 사람의 공간, 성공한 사람의 공간이며, 거기에 어느 조의 청결도, 정리정돈, 그리고 거기에 이미 담아있는 이 사람의 진동 에너지로서 동력이, 이제 발전시키는 동력이 있는 공간을 말을 해요. 그리고 근데 천사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 그냥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깨끗하다, 구석에도 먼지가 없다. 그리고 물건들이 진짜 놓여질 자리에만 놓여져 있고 흐트러져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공간의 사이즈에 비해 물건이 너무 많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 이 센터로 우리가 센터를 이동해 왔을 때 영선님이 주방 카운터에 물건을 그 위에서 거의 없애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 나는 국자랑 뭐 이런 것들을 그 캐비넷 밑에다가 걸 거를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구기동 북악센터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안으로 넣자 했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해보니까 훨씬 더 깨끗하고 정리정돈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였어. 그래서 하여튼 물건을 겉에 드러나 있는 물건을 공간보다 그 물건의 면적, 차지하는 면적이 작은 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천사 공간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비유를 드는데, 5성 호텔 그런 느낌.
그런데 사실 내가 그 선라이즈 랜치에 그 방문했을 때 그 공간, 그 작은 방의 느낌은 나에게는 5성 호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때로 비싼 호텔에 가봤을 때 정리정돈은 진짜 깨끗이 되어 있고 뭐 물건도 고급 물건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휑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청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5성급이라도 거기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기쁘게 즐겁게 마음, 정성을 넣어서 하지 않으면은 그 휑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먼지 없다, 깨끗하다, 정리정돈됐다, 물건이 놓여질 자리에 다 놓여져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선사의 공간에 대한 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물건이 놓여진 거에 대해서, 제자리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때로는 물건을 임시로 어디 집 어느 방 어느 곳에 두잖아요. 근데 3년 후에도 아직 임시로 거기 있어. 임시 저장은 임시 공간을 만들어. 임시 공간이라는 것은 아직 다 안정되지 않은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 저장하는 거는 빠르게 없애고 임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야 할 곳을 생각해보고, 근데 생각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디에다가 장기적으로 둘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임시로 둔 것들을 장기적으로 둘 수 있는 공간을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상의를 해서 배치를 한다. 나도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 내가 쓰고 있는 침실 문 뒤에 북악센터에서 썼던 스크린롤 큰 거, 그거를 거실에 배치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이 뭐야? 11달. 10개월이 됐어.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방의 느낌은 좀 그만큼 임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제자리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임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저거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놓여질 수 있는 적당한 공간에 놓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한 물건들을 빠르게 제자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서 바로 천사 공간에 도전을 하는 거죠. 물건이 다 제자리에 있다. 이 천사 공간에 대해서 내가 오래전에 세미나를 하면서 공간의 아름다운 공간, 한 표현으로는 성소, 아름다운 공간, 성소, 빛의 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옛날에는 디프닝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 청소하는 이유라는 시가 있는데, 그걸 요새는 사용 안 되고 있죠. 청소하는 이유 또는 목적. 이거는 이 사람 아마 선라이즈 센터에 있었던 사람인지 하여튼 에메소리의 사람이었어요. 캐서린 스트르나드라는 여자인데 아주 짧은 청소하는 이유 시예요. 진짜 목적이, 이거는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목적이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방은 왜 아침 햇살에 이렇게 빛나는가? 먼지를 제거를 했기는 했지만 근데 왜 이렇게 빛나는가? 하늘에서 공기가 쏟아진 것처럼 이 잔, 이 컵을 넘치도록 채우고 복도까지 솟아지는 이 마법이 하늘에서 쏟아진 공기처럼 이 마음을 채우고 흘러 넘쳐서 복도까지 쏟아지는 이 마법이 어디서 왔는가? 이 말은 먼지 제거는 표면이지만 그 먼지 제거 넘어서의 내 안에서의 빛나는 마음, 빛의 마음, 정성을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빛의 에너지, 뉴마플라즘, 축복의 에너지가 흘러 넘쳐서 복도까지 흘러 나가는 것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짧게 적은 거예요. 청소를 통해서 마법을 환영하는 공간을 만든 경험을 쓴 거죠. 그래서 청소의 목적에는 그냥 먼지 제거, 오염 제거만은 아니다. 물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그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마음도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빛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을 때 그게 그냥 마음은 삐뚤어진 채 긴장하면서 청소하는 거와는 많이 다른 거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하는 이유에 대한 이 시는 천사 공간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표한 시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거에 빨리 들어가야겠네. 그 청소의 청소법에 대해서 5가지를 말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째 번 거랑 5번째 거는 빼고 이 3가지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버린다. 불필요한 것들, 많은 것들 버린다. 버린다, 닦는다, 정리정돈한다. 이 3가지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버린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한 8개월 동안 엄청 많이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나눔하는 것과 당근에 올리는 것과 당근 많이 사용했어요. 많은 물건 더 안 쓰는 것들 팔고 또는 나눔하고 해서 되도록 오랫동안 안 쓰고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쓸 확률이 적은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 그러므로써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아주 유리한 하나가 있는데 버리려면 어때요? 아깝다. 언젠가 쓸 수도 있는데 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깝다, 언젠가 쓸 수 있는데 해서 안 버려. 갖고 있어. 그러면은 5년째 그대로 거기 있고 한 번도 안 썼어. 근데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게 하나 뭐냐 하면은 바로 당근이에요. 당근에다가 팔고
나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당근에서 다시 나눔받고 사면 돼. 거의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내 집에는 없고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잘 사용되기를, 거기에서 쓸모없이 5년째 있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은 잘 쓰기를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버리는 거, 다른 곳으로 순환시켜 주는 거, 그리고 순환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누구한테 나눔을 해주면 그거는 어디 가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이 전체 흐름 안에서 순환되고서 그렇게 할 때 나에게도 이게 돌아와요. 사실 여기 센터 있으면서 많은 물건 여기서 당근 나눔 받았어요. 여기 뒤에 뭐 여기 이것저것들도 당근 받은 것도 있고 하여튼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해서 받아서 한 부분 필요 없는 거는 순환해서 놓아주고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이제는 다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뭐 들어보기도 하고 뭐 책도 봤을 수도 있고 영상도 봤을 수도 있는데 진짜 얼마 동안 더 안 쓸 것 같으면은 그리고 그거를 당근에서 다시 살 수 있으면 그럼 보내요. 계속 보내.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구매해. 어제도 하나 당근 올렸어요. 아침에 벌써 2명이 나 사겠어요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보낸다. 닦는다. 더러움을 제거한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닦을 때 감사의 마음을 꼭 의식하고 그 고마움의 마음을 갖고 닦으라 해요. 이것도 청사 공간을 만드는 바로 그 방법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선 이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있다면 찐득 기름이 있다면 주방에는 찐득 기름, 뭐 화장실에는 곰팡이 이런 거를 청소하라. 그게 남아있는 거는 계속 마음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정리정돈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거는 임시 저장한 것들 다 장기 저장으로 돌리라는 거가 우선 한 가지고, 제대로 놓을, 조금은 시간을 할애해서 생각을 해서 어디가 제일 적당한 곳인지 물건 배치를 잘 생각해서 배치를 하시라.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할 때, 너무 흐트러져 있는 것, 제자리에 정리전돈되어 있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큰 마음 먹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한 공간씩만, 여기만 얼마 걸려서 내가 이걸 할 거다 해서 하나씩만, 그리고 그 필요하면은 시간이 없으면 가끔가다 한 공간을 선택해서 한다. 내가 한 3주 전에는 드디어 내 서랍, 많은 물건이 들어있는 서랍을 정리를 했어요.
네, 그거는 한참은 미루었어요. 아유, 그거 하려면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드디어 그거를 했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을 한다. 다른 거 하나는 설거지예요. 설거지는 뭐 여러분들 다 이건 이제 상식으로서 이미 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상식을 말하죠. 싱크대에 안 씻혀진 그릇들 이런 거를 오래 두지 않는다. 되도록이면은 빨리 한다. 조금씩 그래서 그냥 빨리 설거지 해버리는 그냥 습관이 배어 있게 한다. 빨리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한 거 해서 건조된 것들을 빠르게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것도 습관을 들인다. 나는 그렇게 해요. 그 싱크대 위에 그 건조기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래요? 건조대. 건조대에 물건 있는 거 나 엄청 싫어해요. 건조대에 물건 있으면 무조건 다 제자리로 치워요. 근데 이제 이걸 배치하는 곳이 쉽게 배치할 수 있게 좀 다 정리를 해둬야지 이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빨리 제자리로 돌린다. 그리고 주방 그 싱크대 위에 임시 저장 안 한다. 임시 저장 안 하고 그 싱크대 위에 있는 물건들을 제자리로 빨리빨리 돌려준다. 싱크대 위에 임시 저장으로 뭐가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가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정리 안 된 공간의 느낌을 내가 갖게 되고 거기에서 정리 안 된 느낌은 다른 데에서도 그냥 임시 저장해 두는 식으로 이게 번져요. 그래서 싱크대 위에도 빨리 임시 저장하지 않고 빨리 배치를 한다. 근데 그것 중에서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예에서 우리의 효율적인 습관이 만들어져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커피폿에 필터가 있잖아요. 나는 커피를 따르고 필터를 거기 두지 않아. 필터를 꺼내서 즉시 그 쓰레기통에다가 털어서 그 필터를 싱크대에 가져가서 씻혀서 제자리를 갖다 놔. 그러면 그게 이제 내일 내가 쓸 때 그 필터를 그때 가서 이거 씻혀서 하지 않고 미리 해놓는다. 이것도 간단하지만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일을 두 번 하지 않게끔 한 번에 다음을 위한 준비를 끝내버린다. 그 필터를 씻는 것도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작은 이해 하나는 아침에 음양수, 뭐 하여튼 그런 물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근데 물을 내가 재서 해요. 물 재는 게 뭐라 그러지? 계량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붓고, 그 다음에 그걸 끓이고 하는데 그 계량컵을 내가 싱크대에 두지를 않아요. 물을 붓자마자 여기 열어서 다시 거기다 갖다 넣어요. 그러면 두 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번 안 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책상. 이제 오늘 이 서비스를 이제 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한 3달 전만 했어도 여기 몇 분들이 많이 더 찔렸을 테니까. 근데 최근에 여기 사무실을 보니까 책상이 아주 잘 정리정돈돼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너무 좋고, 그래서 책상 정리정돈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책상의 정리정돈 상태는 이 사람의 사업 능력과 직접 관계가 있다. 책상이 정리정돈 잘 안 되면 이것은 이 사람이 사업하는 데에 정리 안 된 사고, 계획 이런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맞을 거예요.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세세한 것까지 들어가요. 주방에 찐득 기름이 있으면, 오래 닦지 않은 찐득 기름이 있으면 그거는 부부관계, 남편 아내 사이의 불화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요. 뭐 일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침구를 얼마나 자주 가느냐, 이런 것도 아주 세세한 것들이죠. 마법을 환영하는 깨끗한 공간, 방, 깨끗한 책상, 깨끗한 주방, 깨끗한 화장실, 침실 등. 그래서 깨끗한 가슴을 드러내는, 뒷받쳐주는 깨끗한 공간을 만들므로써 마법을 환영합시다. 그리고 그 공간이 그렇게 깨끗해지고 빛날 때 그 공간에서는 진동이 그만큼 높아짐으로써 제로 포인트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진동 높은 뉴마플라즘 공간에서는 우주의 진동, 더 높은 빛의 진동이 느껴지고, 이것이 이제 성공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성공과 직접 연결이 된다. 사람들이 때려나 보고 좀 그렇게 실제적인 거, 성공할 수 있는 거, 그런 강의를 좀 해주세요. 좋아요. 마법을 환영하는 깨끗한 공간. 마법을 환영한다는 것은 사실 성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마법 안에는. 근데 마법은 성공보다 높아요. 성공을 포함하는 성공보다 높은 마법을 환영하는 깨끗한 방 공간 만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작은 식당에 다시 돌아가면 한번 그걸 가져가서 끼워보려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환하지만 그래도 이쁘면 선물 드리려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이렇게 유지해 주셔서 참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마샤가 여기는 아니고 이제 저기 구기동에 센터 있을 때 마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 사랑 정성의 진동이 그대로 물건에 남아 있었죠.
이 시간 마치면서 이런 내용을 언젠가 꼭 하고 싶었다. 아주 실제적인 그리고 그런 주제 몇 가지가 아직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아까 천사의 공간과 성공의 공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차이를 이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공의 공간은 자신을 위한 공간인데 천사의 공간은 자신을 위한 공간 플러스 환영하는 공간이다. 사람을, 세상을 환영하는 공간이다. 그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성공에 대한 수많은 유튜브에 비디오들이 있는데 이제 성공을 부르는 수많은 방법들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는 그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만 근데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내가 마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른 단어 하나는 운이에요. 운은 운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불운이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운과 불운은 다른 차원의 인과의 법으로서 진동 차원의 인과의 법으로서 움직이는데 성공을 가져오는 이런 방법들이 때로는 운과 마법을 안 가져와요. 근데 그 이유는 마법과 운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성공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마음, 내가 잘 살면 내가 잘 살기에 악을 쓰면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운은 그걸 알아요. 그 속마음을 알고 마법도 그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 가요. 마법과 운은 자기를 위해서 악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행복하기를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붙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성공의 공간, 천사의 공간을 구분한 거는 이 사람이 그만큼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 책들은 베스트셀러들이었고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드러나 있고 유튜브에도 이 책들에 대해서 많은 비디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 넘어서 마법적인 삶, 더 큰 빛을 가져오는 삶에 대한 이런 것이 있다는 게 참 나한테는 기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정돈 안 되는 거, 정리정돈 안 되는 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중요한 그리고 큰 한 부분은 임시 배치, 임시 저장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임시로 어디다가 뒀다가 근데 그게 제자리가 아닌데 그냥 계속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얘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5분씩 정리정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와 임시 저장해 둔 거를 하나씩 제자리 오래 있을 곳을 찾아서 거기다가 갖다 두는 거. 이 두 가지부터 우선 실천해 보시라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